제3자 지정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선영 이사장님 8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생각이 똑같으신 분이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잘 듣고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론문 쓰면서 어째서 그랬는지 첫마디가 우리 김태원 교수님 직함 앞에 국회의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사실 국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김태원 교수님 같이 또 우리 이용남 위원님 같이 잘 아시고 프런트에 서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국회의원 되시라고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일본에서 있었던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그 행사는 어떤 행사였는가 하면 일본에도 납치자들이 있습니다. 납북자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북한에 의해서 납치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 또는 우리 동생, 우리 딸, 아들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게 그들이 다녀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큰 행사였는데 도쿄 도청 앞에 모여서 하루 종일 행사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자민당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공산당까지 8개 원내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다 왔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가 법을 만들고 나서 2010년에 이천신합국자법을 만들고 나서 한 4, 5년까지는 우리 가족회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행사도 하시고 이름 불러주기 행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가족들 자녀분들까지도 연로해지시면서 그런 행사가 없어졌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전시납북자법이 지금도 명목상으로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법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는 가슴이 아파요. 왜? 그 법의 법명의 처음이 진상규명인데 사실은 진상규명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95,000명, 93,000명 정도로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국군포로 문제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보면 국군포로 어르신들을 우리 휴전을 할 때, 정전을 할 때 83,000명 정도라고 유엔사가 인정을 해서 그 중에서 3,000명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0분이 돌아오셨는데 80분이 돌아오셨는데 그분들은 돌아오셨을 때 전부 전사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소속되어 있던 부대에 가서 전역 신고하고 그리고 국립현충원에 가서 전사자 명단에서 본인 이름을 지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심지어 김일성이는 12만 명의 국군포로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전 당시에 83,000명 정도로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전시납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시납북자 기념관, 파주에 있는 기념관에 보면 그 자료들이 그래도 꽤 있죠. 그거를 발굴하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진상규명은 누가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잡혀갔는가, 그 다음에 뒤이어서 북한에서 잡혀간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생사 여부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행적이 남아있는가, 이게 밝혀질 때 진상규명이 되는 겁니다. 그 진상규명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원상회복,
원상회복이라는 거는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원상회복이죠. 대부분의 납북 인사분들은 아마 이제 자연 수명으로 따지면 생존의 계실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생사 확인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유해라도 모실 수 있게 해주고 혹시 북한의 혈육들을 남겨놓으셨으면 그분들을 상봉을 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거기까지가 진상규명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직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주제가 대체로 보상인데 저는 보상에 앞서서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정부의 사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2010년도에 이 법을 만들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저는 제3당 소속이었습니다. 제1당인 한나라당을 찾아가서 이 법을 만들자고 했을 때 대부분이 정말 10%도 안 되는 사람만 필요하지 이제라도 해야지 라고 대응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월북자와 납북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2010년까지도. 그러면 그 이전까지 어땠느냐. 제가 볼 때는 1980년대까지도 납북자 가족들은 월북자 가족들보다 더 끔찍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1, 2차 시험에 합격해도 3차 시험, 면접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공무원 되는 거 힘들었습니다. 유학 가려면 그 당시만 해도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유학을 갔습니다. 신원조회를 거쳐야 됐어요. 그건 또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국가에 의한, 대한민국에 의한 2차 가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념관을 지을 때 신청을 받았어요. 등록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이 납북되었습니다라는 등록을 받을 때 이 정부가 인정하고 있던 95,000명,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95,000여 명의 가족들 가운데가 납북된 인사가 9만 명이 넘는데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한 사람은 5,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생각하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또 정부가 바뀌고 나면 또 시대가 바뀌고 나면 시절이 변해버리면 나는 다 살았지만 내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끔찍한 과거에 대한 재현. 다시 그럴 수 있다. 그런 상처 때문에 제가 아는 분, 굉장히 다 알려진 분의 부모님이기도 하고 처가의 장인 어르신이기도 한데도 등록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권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민을 가고 이 땅을 떠나버리셨어요. 왜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부가 그러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정부는 내가 뽑은 대통령이든 아니든 전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 정부입니다. 그 정부를 대신해서 정부가 사죄를 하는 것이 이 단초를 푸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상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5.18 같은 경우는요. 보상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또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헌재까지 갔었죠. 물론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전시 납북자 가족들은 지금 정전된 지 70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법 하나가 됐지만 그 법도 아직 명목적인 법으로 남아있고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기념관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에 가 있습니다. 제가 그 법을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어요. 첫째, 기념관은 광화문에다가 세워라. 그 다음에 미아리고개. 그 미아리고개, 여기 광화문이 안 된다면 미아리고개로 가라. 근데 미아리고개 그쪽은 땅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기억화 작업을 하고 광화문에다 해달라
했는데 지금의 그 자리로 갔고 지금 그 자리도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 그 실질적인 보상은 기존에 있었던 4.3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적어도 그 피해자들이 받았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받은 피해가 절대로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받았던 보상 이외의 affirmative action, 우선적 처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장학사업. 후손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자녀분들이실 거예요. 지금 제가 갈 때마다 뵙는 분들이 지금도 계신데 지금 바로 직계는 이렇지만 그 후손들 2세, 3세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해서 우리 선조를 월북자 취급하고 감시하고 사회에 주류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았던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은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장학사업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공약 같은 거 할 때 우선권을 줘라. 취업할 때 가산점 줘라.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만 주라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다른 피해자들한테 이미 좋았던 것을 왜 여러분들은 받지 못해야 합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을 만들 때 보상,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보상 내용을 넣었다가 나중에 그 여당 찾아다니면서 호응을 얻어낼 때 그 법안 심사 들어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의원들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할 때 정부가, 그 당시에 정부가 지금의 여당입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보상이 들어가는 한 이 법은 법사위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사장님을 하시던 분하고 상의를 했어요. 법이 지금까지도 없어요. 60년이 다 되도록, 정전 60년이 다 되도록 없었는데 일단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상을 넣어보자. 동의를 해주셔서 그 보상이 빠졌습니다. 왜?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후납북자법은 훨씬 전에 만들어졌는데 전시납북자법은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돈의 보상만이 아니라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사회에 공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통일부가 차관님 가셔서 안타깝지만 6명한테 전후납북자죠. 현재 억류되어 있는 6명의 가족들한테 위로금으로 1인당 2천만 원씩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로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이 아니라 정신적 보상이죠. 라고 하는 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항상 전후의 억류자들, 전후 납북자들이 항상 여러분보다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UN, 오늘 UN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펜홀더가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펜홀더라는 거는 결의안을 직접 초안을 작성해야 돼. 그래야 이제 펜홀더인데 제가 늘 주장해요. 당사국이면서 우리는 기권도 하고 참여도 안 했지만 펜홀더가 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2014년부터 UN이 북한을 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아시겠죠? 너무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UN이 제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ICC에 제소를 해야 해요. 저는 김정은을 이미 15년 전에 제소를 했어요. 개인이 하거나 우리 물망초가 하는 거는요.
그냥 물망초가 했다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 한 줄 나는 것이지 ICC의 제소 사건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캠프 데이빗 프린시플에서 나온 것처럼 국군포로 전시, 전후, 납북자, 억류자 이 문제에 이 부분은 지금 계속범죄입니다. 계속범죄. 계획적이고 기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반인도적 범죄이자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시효도 없고요. 지금도 계속 억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ICC 제소 같은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 실어줘야 됩니다. 교과서에 납북자의 납자도 안 나오는데 국민이 알겠습니까? 국민이 알아야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역사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전시 납북자의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리도록 하는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